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특히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두 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면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종일 계속됐습니다만 그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국정감사 답변 도중에 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사과했습니다. 사과 발언을 했어요. 그 사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을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거,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정말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건 분명하고 상실감과 이 배제감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불행하게도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제가 지휘했던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이 100개라도 사실 할 말 없는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 인사를 잘못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이 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국감 도중에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해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 분명하고 상실감과 배제감으로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저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린다. 이 부분은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존에 그 나타난 상황, 즉 유동규는 그 유죄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사과죠. 그러나 이제 지금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가 부패 인물이고 유동규를 인사 발령을 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 비율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두게 만들어준 그 행위는 성남시장이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에 턱없이 미달되는 이익금을 환수하게 만든 규정을, 즉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그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사실은 민간업자들에게 조 단위의 그 이익을 주게 된 건데 그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결재를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관리 책임이다. 나는 인사 책임이고 그밖에 못다. 국민의 상실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그러니까 느낀다. 이제 국민의 상실감 문제가 아니고 과연 민간 부문에 왜 이런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느냐. 심지어는 수의계약으로 5필지까지 그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주고 거기는 임대 아파트도 짓지 않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 분양가 상한제의 제한도 없이 만들어줌으로써 그것도 별도 이익을 또 얻게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실은 대장동 일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원주민에게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고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도 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조 단위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만 계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업자들과
이 업자들에게 이런 이익을 준 것 자체가 자꾸 이 도둑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물론 도둑들 맞죠. 그러나 도둑의 두목이 누구냐. 도둑들에게 도둑질을 하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데 본인은 그 도둑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도둑의 배후인물 내지 두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더 나가서 민간 부분 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 부문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것인데 네. 지금 그 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 하실 말씀을 가급적이면 거의 다 압축해서 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한 번에 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사과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진정성 없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성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죠. 우리 김재원 최고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제 국감에서도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저 개발을 공영형으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 당시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어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요. 부동산 경기 안 좋았고요. 경기도만 2만 채 가까이 이 미분양이 매월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되고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성남시의 이익을 보장한 이 설계를 비율로 나누는 설계로 지금 갖다가 붙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블럭을 임대 아파트도 짓지 않고 이 소위 말해서 이득을 과도하게 취했다 그러는데요. 그때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외에 나머지 2개의 컨소시엄은요. 16개 블록 전체를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데에도 작용을 했고요. 오히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개 블록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점수를 더 얻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로서 잘못을 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국민 감정에 부응한 그런 이제 이재명 지사다운 저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민간하고 비율로 이익을 성남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응모한 업체도 컨소시엄도 3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것을 비율로 나누는 것을 갖다 붙여서 왜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갖고 오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종목 축구하는데 야구 경기 룰을 갖다 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동안 기자들도 정말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사람이 측근이라고 한다면 측근이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다가 예상은 안 준다고 그만두고 떠난 사람이고 캠프에도 와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측근이 되겠습니까? 기자 여러분, 측근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대묻곤 했는데 말이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가깝기는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뭐 측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리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무슨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최재성 전 수석은 측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십니까? 우선 그냥 정치인들 기준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님이 계시다. 그럼 측근이 누굽니까? 그럼 이렇게 연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소위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연상이 돼요. 그래서 어제 이 지사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수시로 상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논하고 하는 것이 이제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옛날에 이제 집사라는 개념의 그런 측근도 있죠.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총무적 역할, 또 뭐 이거저것 이제 민원 처리하고 해결하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제 공직자의 이제 측근이라고 하면, 정치인의 측근이라고 하면 정책실장이나 민원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이렇게 있어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유동규 본부장쯤을 가지고 측근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측근이다 그러면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 누구누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어제 저 답변에서 가까운 사이인 건 맞죠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간에 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 나왔던 것 아닌가. 뭐 제 선거를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 정도 표현을 했지만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죠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을 예시를 했죠. 선거도 도와줬고 또 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업무 범주 내의 일부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는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가깝다는 개념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은 발언이죠. 가깝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측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안테나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또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선거도 도와줬고 또 인사권에 영향을 받는 일부의 사람으로 그렇게 특정을 했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측근하고는 거리를 분명히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고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민관 합동 개발로 바꿔서, 그리고 아예 그야말로 도둑들의 그 작물을 빼앗아 오듯이 성남시에 기본적으로 5,500억 원 정도를 무조건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된 사업이다. 그럼 대단히 중대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본부장으로 그 역할을 맡았던, 실무적인 일을 맡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하 공기업의 임원들 인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하듯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아무나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식적인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쯤 되면은 적어도 이제 측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의 실무적인 책임을 맡을 본부장.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검찰에 나가면서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더라고 기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더 밝혀져야 될 상황인데요. 역할을 했던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위 말해서 대장동 개발의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었던 개념은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익을 환수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통상 민간 개발하듯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 시가 배제된 채 이득이 민간으로 무조건 가는 개발은 아니죠. 그래서 나름 이재명 지사의 설계도 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렇게 도둑과 연합을 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거는 통상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정도로 봐야지, 대장동 사업이 뭐 이재명 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제일 공약이고 가장 큰 사업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재명 지사 것은 본인이 성남시가 만들어진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설계에 있었던 거고, 어제 표현했듯이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그 업무를 하는 본부장이 오히려 이제 결탁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거지, 그것이 측근이었기 때문에 글리 보냈다 이렇게 환치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측근이냐 아니냐는 그 자체도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간에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게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가까운 사이인 건 맞죠라는 얘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서류상으로 왔다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았느냐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한. 근데 이건 업무 관계상으로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결제 라인이고 또 그런 결제가 10여 차례 이미 성남시장이 결제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야당 의원들이 측근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께서는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유동규는 700억을 그 지금 지분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또 승낙을 했다는 승낙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뇌물 약속죄, 뇌물 약속죄로 이미 저 유동규가 구속되어 있거든요. 적시돼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냐 하면 이 700억의 지분이 과연 유동규가 소유할 수 있느냐? 결국은 당신이 이재명 지사 당신이 유동규가 측근이니까 유동규한테 맡겨놓은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지배를 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계속 측근이다, 측근이 아니다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짐지 나는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다 지금 캠프에 오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그 뻔히 알면서 그 이야기를 빠져나가면서 과연 저 지분이 당신 소유 아니냐 당신 측근에게 맡겨놓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